뱃속에 뭐가 들었든 우리 집안의 수치가 될 아이란 건 변하지 않아. 넌 자격 없는 년이야. 제발 제 아이까지 욕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생명입니다. 소중하다? 그럼 지켜보라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임신한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발로 차는 그 끔찍한 순간을, 그리고 그 모욕 속에서 피어난 한 여인의 반격을.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명예와 체면을 앞세운 집안의 잔혹한 민낯, 그리고 그 속에서 꺾이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한 여성의 충격적인 삶의 기록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가볍게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을 직접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이름은 한서진, 올해 28이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강사였어요. 지금은 제 뱃속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기에 그 어떤 순간보다도 제 삶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아이가 제 안에 자라고 있던 그날,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신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날은 평생 제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상처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된 순간이었거든요. 그날은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리던 저녁이었어요. 장소는 강남의 중심에 있는 고급 한정식집, 이름도 으리으리한 한옥궁이었습니다. 서울에서도 가장 비싼 전통 음식점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었죠.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운치 있었지만 그 방 안의 공기는 마치 번개가 치기 직전처럼 팽팽하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저는 고운 한복 차림으로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어요. 제 뱃속의 아이 때문에 배가 살짝 불러 있었는데 일부러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지만 제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제 삶을 함께할 사람의 가족과 공식적으로 마주하는 자리, 바로 상견례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제 친정 어머니 박미정 선생님은 은퇴하신 교사셨는데 그날만큼은 누구보다도 꼿꼿한 자세로 제 옆을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은빛 자수가 살짝 들어간 남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그 누구보다 차분하면서도 강한 눈빛을 하고 계셨죠. 제 어머니의 눈에는 분명히 보였을 거예요. 제 어깨가 살짝 떨리고 있었다는 걸요. 맞은편에는 제 남자친구 김도윤 씨가 있었어요. 32의 변호사로 법정에서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지만 그날은 긴장된 듯 커프스 단추만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저를 사랑한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의 어머니 앞에서 그는 한없이 작아져 보였어요. 그리고 그 방에서 모든 공기를 장악하고 있던 사람, 바로 정수연 씨, 제 시어머니 될 사람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죠. 은발을 단정하게 틀어 올린 머리, 고급 비단 한복,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까지. 그 모습은 마치 무대 위에서 자신이 주인공임을 증명하려는 배우 같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들어 올리고 앉아 있는 태도에서 이미 알 수 있었어요. 이 자리를 자신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요. 직원들은 발소리조차 죽이며 유령처럼 오가고 있었고 음식은 눈부시게 정성스러웠습니다. 꽃처럼 담긴 연근, 반짝이는 도자기 그릇에 담긴 반찬들, 가운데에는 갈비찜이 위풍당당하게 놓여 있었죠. 하지만 그 자리에 누구도 제대로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긴장감이 모든 음식을 식게 만들고 있었어요. 긴 침묵이 이어지고 있었을 때 정수연 씨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미소라고 하기엔 너무 차갑고 조롱에 가까운 표정이었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를 가르며 스며들었습니다. 서진 양, 임신을 했다면서요? 요즘 세상은 참 빠르다지요. 책임도 지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알려지면 체면이 말이 아니겠네요. 그 말은 마치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 고개를 더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집은 평생 명예와 자존심으로 살아온 집안이에요. 그런데 임신을 먼저 했다니 솔직히 말해 이건 우리 가족에겐 치욕이지요. 그녀는 또박또박 그러나 너무나 무자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윤 씨가 당황한 듯 어머니하고 나직이 부르며 제지하려 했지만 정수연 씨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아들을 노려보며 넌 조용히 해라는 듯 날카롭게 흘기 째려보더군요. 제 뱃속의 아이가 순간 움찔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배 위에 올렸죠.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이미 저와 제 아이는 낯선 전쟁터 한가운데에 서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박미정 선생님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살짝 제 무릎을 눌렀습니다. 괜찮다는 신호였지만 동시에 강하게 버티라는 뜻이기도 했죠. 그때였습니다. 정수연 씨가 갑자기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제 쪽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발끝이 제 배 앞까지 와닿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직원들이 황급히 눈을 돌렸지만 모두가 느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두 손으로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제 아이를 지키려는 아주 작은 동물처럼 움츠러든 채 말이죠. 그 순간 방 안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지만 동시에 모든 게 산산조각 날 것 같은 불안감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여러분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정수연 씨의 모습이 바뀌는 건 너무나도 갑작스러웠습니다. 정말 한순간이었죠. 마치 시간이 뚝 하고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고요하고 품격 있게 꾸며진 고급 식당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보던 그 순간 방금 전까지는 차가운 미소를 유지하며 완전한 통제력을 쥐고 있던 여인의 태도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정교하게 쌓아 올려진 가면이 갈라지며 떨어져 나가는 순간 숨겨져 있던 원시적이고 추악한 본성이 밖으로 터져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섬세하고 완벽하게 다듬어진 그녀의 손가락이 칠기 테이블 가장자리를 움켜쥐며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에서 놓쳐버린 섬세한 도자기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전통 돗자리 위에 부서진 조각들이 흩어졌고 귀를 때리는 유리 파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흘러내린 호박색 차가 돗자리 위에 어두운 얼룩을 만들며 번져갔는데 그 얼룩은 마치 방 안에 드리운 불길한 그림자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정수연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무섭게 일그러져 갔습니다. 귀부인 같은 품위를 유지하던 가면이 산산이 깨지고 그 밑에서 드러난 건 분노와 증오로 뒤틀린 얼굴이었습니다. 우아하게 다듬어진 화장은 분노의 열기 속에서 점점 무너져 내렸고 그 표정은 더 이상 예의와 교양을 지닌 여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눌린 야성, 끝없는 오만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듯 고요했습니다. 마치 재앙이 닥치기 직전 모든 사물이 숨을 죽인 것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음악조차 멈춘 듯했고 사람들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정수연 씨의 의자가 거칠게 밀려나며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귀를 찌르는 듯한 그 소리에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있었습니다. 비단 한복 치마가 거칠게 흔들리며 바스락거렸습니다. 소매에 수놓인 봉황이 팔의 움직임에 따라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날아올랐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녀의 그림자가 서진 씨 위로 덮치며 마치 사냥감을 덮치는 맹금류 같은 기세를 뿜어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이 일어났습니다. 그 장면은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그러나 너무나 선명하게 모든 목격자의 눈에 새겨졌습니다. 정수연 씨의 다리가 번개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노와 혐오가 담긴 의도적이고 치밀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비싼 전통 신발이 서진 씨의 연약한 배를 정통으로 가격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고요한 식당 안을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 씨의 입에서 터져나온 숨소리는 비명이 아니라 억눌린 신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소리에 담긴 고통은 방 안의 모든 이들의 가슴을 꿰뚫어 버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두 손을 배로 가져갔습니다. 그 안에 자라고 있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려는 절박한 몸짓이었습니다. 몸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웅크려졌고 의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며 넘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이미 입덕과 임신의 피로로 창백해 있던 그녀의 얼굴은 한순간에 핏기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도 그녀는 마치 피를 잃은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도윤 씨의 반응은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평생 법정에서 위기를 돌파하는 법을 배웠지만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약혼자가 충돌하는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의자를 넘어뜨리며 달려가 약혼자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체온은 식어가고 있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는 온 힘을 다해 그녀를 붙잡았지만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와 자신의 아이를 품고 있는 여인 사이에서 그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특히 나이 지긋한 여성 손님들은 가슴을 부여잡으며 분노와 슬픔을 드러냈습니다. 임신한 여인을 공격한다는 건 그들에게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모성을 부정하는 참혹한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점 직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훈련받은 예절과 접대가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었죠. 그들은 발걸음을 내딛다가도 주춤하며 감히 개입할 수 없는 커다란 폭풍 앞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가장 무서운 침묵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 고요함을 유지했습니다. 바로 서진 씨의 친정어머니 박미정 씨였습니다.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단단해진 눈빛, 수많은 고난을 겪어내며 강해진 어머니의 눈빛은 지금 분노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경악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그녀만은 침착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예견이라도 한 듯 굳건한 자세로 상황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서는 지금 막 자신의 딸을 향해 가해진 폭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렬한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가장 무서웠습니다. 아무 말 없이 테이블에 손을 올려둔 채 단단히 굳은 주름진 손등 위에서 서린 힘은 곧 터져나올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이미 정수연 씨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무너뜨려야 할 교만과 오만의 화신을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이야기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병동에는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한 청결의 상징이 아니라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의 걱정과 불안을 함께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얀 벽과 반짝이는 리놀륨 바닥, 그리고 강렬한 형광등 불빛은 사람들의 심리를 더 차갑게 만들고 있었죠. 줄지어 놓인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들은 수많은 가족들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며 반들반들하게 달아 있었고, 그 위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은 저마다 불안과 초조함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진료실 안 서진 씨는 몸을 옆으로 웅크린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병원복이 그녀의 창백해진 얼굴과 대비되어 더 안쓰럽게 보였습니다. 옆에는 모니터링 장비가 일정한 리듬을 내며 작동하고 있었죠. 삐삐하는 전자음은 규칙적으로 울렸고, 화면에는 아기의 심장 박동이 또렷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모두에게 안도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몇 시간 전 벌어진 끔찍한 일을 잊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강하고 규칙적인 심장 소리를 들려주고 있었지만 서진 씨의 마음에 남은 상처는 어떤 의료 장비로도 측정할 수 없는 깊이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건네준 종이컵을 들 때도,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할 때도, 본능적으로 배 위를 감싸 안을 때도 손끝이 멈추지 않고 흔들렸습니다. 임신부 특유의 부드러운 광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얼굴에는 충격과 배신감이 남긴 회색빛 창백함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도윤 씨가 끊임없이 왕복하고 있었습니다. 비싼 가죽 구두가 바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불안한 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소 깔끔하고 완벽한 차림새를 유지하던 그는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손가락이 불안하게 머리카락을 헤집어 놓아 지저분해 보였으며, 서진 씨를 급히 옮기느라 셔츠는 여기저기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몇 분마다 멈춰서서 진료실 문 옆 작은 창문을 들여다보았고, 그때마다 얼굴에는 죄책감과 분노가 교차하며 스쳐갔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자동문이 쉬익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진 발자국 소리는 기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미정 씨의 발걸음이었죠. 30년 동안 학교 복도를 걸어온 선생님의 걸음걸이였습니다. 주저함 없는 확신에 찬 발자국. 검은 구두굽이 바닥을 치며 내는 소리는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고, 마치 폭풍 전야의 천둥처럼 주위를 압도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한복을 벗어 던지고 실용적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검은 바지에 단정한 블라우스 차림, 어깨까지 흘러내린 회색빛 머리카락. 장식과 체면을 위한 차림이 아닌 진짜 싸움을 준비하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방문객들은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도 본능적으로 그녀의 앞길을 비켜섰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분노라는 힘이었습니다. 미정 씨의 눈이 대기실에 앉아 있는 정수연 씨를 포착한 순간 주변 공기는 갑자기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수연 씨는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발끝에서 흔들리던 비싼 구두는 그녀의 무심한 태도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방금 전의 폭행 사건이 마치 남의 일인 듯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머리를 정리하며 귀족적인 태도를 다시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후회도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만한 자기 확신만이 자리하고 있었죠. 두 여인의 대비는 너무나도 극명했습니다. 수연 씨는 인위적으로 치장한 우아함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그건 얄팍한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미정 씨는 삶 속에서 단단히 다져진 힘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지키고
부당한 관리자의 압력과 맞서며 약자를 보호하던 교사의 세월이 그녀의 주름마다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화려한 옷이나 값비싼 장식도 흉내낼 수 없는 진짜 권위였습니다. 대기실의 사람들도 이 긴장된 공기를 감지했습니다. 신문을 읽던 노인은 신문을 내려놓고 숨죽이며 지켜보았고, 아기를 안고 있던 젊은 부부는 무의식적으로 의자를 옮겨 거리를 두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조차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지금 무언가 중요한 장면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손톱을 살펴보며 일부러 태연한 척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하찮은 하인을 꾸짖는 듯한 냉소와 무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연기였습니다. 미정 씨의 분노를 꺾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오산이었죠. 은퇴한 교사는, 그러나 여전히 강인한 전사의 눈빛을 가진 어머니는 한 걸음 대기실 중심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치 법정의 판사가 단호하게 입장하는 순간처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병원 안의 소음을 뚫고 곱게 뻗어나갔습니다. 당신,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죠? 그 단호한 물음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의 심판이었고, 이제부터 이어질 모든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가족의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수연 씨가 수십 년간 구축해온 세계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정작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발로 차 쓰러뜨린 며느리,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친정 어머니가 단순한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가족이 그녀의 상상조차 못할 힘과 진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정수연 씨의 비싼 무릎이 차가운 병원 바닥에 닿는 순간 마치 세상이 한순간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병원 특유의 차가운 공기와 무정한 형광등 불빛이 그녀를 비추며 잔혹한 무대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평소 같으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수십 년간 부와 권력을 손에 쥐고 흔들던 여인이 그토록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 그 자체로 이미 엄청난 굴욕이자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으니까요. 복도 끝 간호사 데스크에서 속삭이던 목소리마저 순간 멎은 듯 조용해졌고, 멀리서 들리던 심장 모니터의 삐삐 소리만이 이 장면이 현실임을 확인해주고 있었어요. 그때 복도 끝 자동문이 쉬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 소리는 수천 번 들어온 일상적인 소리였을 텐데 왜인지 이번만큼은 모두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누군가의 등장이 예고되는 듯한 전율이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 나타난 건 김영애 씨였어요. 그녀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공기마저 달라지는 듯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죠. 명품 정장이 그녀의 몸매를 감싸고 있었는데 단순한 옷이 아니라 권위와 품격, 그리고 오랜 세월 쌓아온 힘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무대 의상 같았어요. 은빛으로 올려 묶은 머리와 귀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 귀걸이는 병원이라는 공간마저 무대처럼 바꾸어 버리고 있었죠.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은 건 값비싼 외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설명하기 힘든 아우라였어요. 누군가는 그것을 권위라 불렀고, 누군가는 태생적으로 타고난 힘이라 불렀죠. 그녀가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그곳의 공기가 그녀의 것처럼 변했고,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고쳐 앉고 표정을 정돈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접수 창구 직원의 미소마저 더 정중하고 진심 어린 것처럼 보일 정도였죠.
영애 씨가 내딛는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강렬했어요. 마치 고요한 호수 위를 가르는 배의 물살처럼 주변을 뒤흔들지 않고도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죠. 그녀의 눈빛은 번쩍이며 현장을 훑었고 단 몇 초 만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차갑게 무릎을 꿇은 정수연 씨, 분노와 슬픔으로 맞서고 있는 박미정 씨, 갈등의 한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도윤 씨, 그리고 진료실 유리 너머로 앉아 있는 창백한 서진 씨. 그 순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힘의 균형이 흔들렸습니다. 권력과 돈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정수연 씨의 존재가 한순간에 작아지고 새로운 중심점이 김영애 씨로 이동한 거였죠. 그만두시죠. 짧은 한마디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크지도 않았고 위협적인 고함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세월 동안 수많은 전장을 헤쳐온 사람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조용히 내뱉은 명령 같은 말 한마디가 병원 전체의 분위기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수연 씨는 비틀리듯 고개를 들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 고급 한정식 식당에서 우아하고 위압적으로 앉아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화장마저 눈물과 분노에 번져 무너져 내린 얼굴은 더 이상 권력자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늙고 지친 그리고 굴욕을 견디는 평범한 인간의 얼굴이었죠. 반면 박미정 씨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김영애 씨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지금 나타난 이 여인이 단순한 부유층이 아니라 이 상황을 근본부터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분노로 떨리던 손이 차분히 가라앉기 시작했죠. 교사로서 수십 년간 수많은 아이들을 지도하며 길러온 눈빛이 이제는 새로운 판단과 결심으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강렬했던 건 서진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유리 너머에서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떨고 있었어요. 어쩌면 기억은 없을지 몰라도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죠.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목소리에 끌리듯 나침반 바늘이 보이지 않는 힘에 따라 자북을 향하듯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김영애 씨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영애 씨는 유리 칸막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기업인의 기운이 아니라 오랫동안 숨겨왔던 모성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차분하던 얼굴이 흔들리며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죠. 그 눈물은 계산된 것도 연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부르지 못했던 이름을, 단 한 번도 안아주지 못했던 아이를 지금 눈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어머니의 눈물이었어요.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그 목소리엔 수십 년간 쌓인 모든 그리움이 실려 있었어요. 단 한 번도 불러주지 못한 이름, 단 한 번도 건네지 못한 자장가, 단 한 번도 호호 불어주지 못한 상처 난 무릎의 무게가 함께 담겨 있었죠. 순간 정수연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이 방의 주인이라고 믿었던 여인이 단숨에 밀려나는 듯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박미정 씨 역시 눈빛을 좁히며 영희 씨의 말뜻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죠. 도윤 씨는 어리둥절한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복도 전체가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모두가 다음에 어떤 말이 터져 나올지를 기다리는 듯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김영애 씨의 다음 한마디가 단순한 가족의 고백을 넘어 권력과 피, 그리고 수십 년간 감춰진 진실을 폭로할 거라는 걸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가 직감하고 있었으니까요. 김영애 씨의 폭로 이후 병원 복도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소리가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세상 모든 소리가 의미를 잃고 무력해진 것 같았죠. 늘 배경처럼 흘러가던 간호사들의 발소리, 엘리베이터 벨소리, 멀리서 들리던 대화 소리까지도 그 순간에는 무대 뒤로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오직 방금 전 들은 말의 무게만이 공기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정수연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은 평생 동안 권력을 움켜쥐며 남들을 제압하고 무시하며 살아온 손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 손가락마저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은 듯 나뭇잎처럼 흔들리며 떨고 있었어요. 그 떨림은 손에서 시작해 팔로, 어깨로, 그리고 결국 전신을 뒤흔들며 그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세상을 제 발밑에 두었다고 믿었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의 무릎조차 일으킬 힘을 잃어버린 것이었죠. 몸을 감싸고 있던 값비싼 한복마저 이제는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굴욕의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촉감 좋은 비단이 땀에 젖어 피부에 달라붙으며 그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마치 화려한 무대 의상이 막이 내린 후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허상처럼 보였어요. 수연 씨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그 옷조차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영희 씨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수연 씨가 안으로 무너져 내릴수록 영희 씨는 점점 더 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 힘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오로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 마음은 지금까지의 어떤 무대 연기나 사회적 지위보다도 더 강력했죠. 병원 대기실의 공기가 그녀의 호흡에 맞춰 무겁게 요동치는 듯 했으며 그 기운 속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숨조차 조심스레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걸치고 있던 맞춤 정장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갑옷처럼 보였죠. 수십 년 동안 싸워 이겨온 흔적이자 세상이 던져준 수많은 시련을 견뎌낸 증거였어요. 은빛 머리카락은 철로 만든 것처럼 단단해 보였고 형광등 아래서 반사되는 그 빛은 마치 전쟁터에서 깃발처럼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유리 칸막이 너머에서 서진 씨는 손으로 관자놀이를 짚은 채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진실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던 거예요. 단순한 병원 환자복 차림으로 앉아있는 그녀가 사실은 재벌가에 숨겨진 상속녀라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 대비는 너무도 극적이었습니다. 병원복은 여전히 수수했지만 이제는 그 옷이야말로 세상의 부조리와 아이러니를 상징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쪽에서는 피와 땀으로 지켜낸 사랑이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재벌가의 그림자 같은 비밀이 있었으니까요. 박미정 씨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오래 서진을 돌본 어머니였죠. 아이의 첫걸음을 지켜봤고 학교 발표회마다 맨 앞줄에서 응원했으며 고열로 앓던 밤마다 손을 꼭 잡아준 사람. 그런데 지금 눈앞의 아이가 다른 여자의 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녀의 얼굴에는 원망이 아닌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수많은 희생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내가 이 아이를 누구보다 깊이 사랑했고 키워왔다는 확신이 그녀의 눈빛을 채우고 있었죠. 미정 씨의 눈물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었어요. 자신이 흘려온 세월의 눈물이 바로 이 순간 서진을 더욱 강하게 지탱하는 힘이 되어 돌아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녀의 눈물이야말로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도윤 씨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법정에서 사실을 따지고 논리를 쌓아온 머리였지만 지금 이 상황만큼은 모든 논리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그는 그저 멍하니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여자가 단순히 온화한 성품의 여인이 아니라 상상도 못한 힘과 배경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이 벼락처럼 내려앉았으니까요. 그의 손목에 차고 있던 고급 시계조차 갑자기 값싼 장난감처럼 느껴졌습니다. 사회적 성공이 한순간에 초라해지는 경험을 그는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극적인 건 정수연 씨의 몰락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사교계의 여왕처럼 고개를 치켜들던 여인이 지금은 눈빛조차 공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쌓아온 권위와 오만은 허공에 흩날리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조롱과 모욕이 향했던 대상이 사실은 자신이 감히 넘볼 수조차 없는 힘을 가진 존재의 혈육이었다는 사실. 그것은 그녀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충격이었습니다. 병원 건물의 에어컨 소음조차 이 장면을 지켜보는 목격자가 된 듯 묘하게 다른 울림으로 들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벽도, 천장도, 공기도 모두 이 진실의 무게를 기록하고 있는 듯 했어요. 마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쓰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김영애 씨는 다시 입을 열 기회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려 할 때 대기실 안의 모든 눈동자가 동시에 그녀를 향했죠. 모두가 알았습니다. 다음에 터져나올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관계와 서열을 완전히 바꿔버릴 폭로일 거라는 거요. 가을 햇살이 펜트하우스의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어요.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위에 무지갯빛 프리즘을 만들어내며 서울의 번잡한 거리보다 27층 높은 곳에 자리한 서진 씨의 안식처를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죠. 아래로는 은빛 리본처럼 흐르는 한강이 도시를 가로질러 반짝였고 하늘은 늦은 오후의 오렌지빛에서 점점 깊은 보라색으로 스며들며 하루가 저녁의 품에 안기고 있었어요. 창문에 비친 서진 씨의 모습은 6달 전 병원방에서 떨며 웅크렸던 연약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배가 둥글게 불러오면서도 당당하게 솟아오른 모습은 마치 꽃이 피듯 빛나고 있었어요. 흘러내리는 실크 인부복 아래로 드러난 풍성함은 그녀가 단순히 삶을 이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된 여인임을 보여주고 있었죠. 싸구려 대학 강사의 옷장에서 벗어나 이제는 권력과 부를 말해주는 옷들을 자연스럽게 입는 모습은 그녀가 이 사치를 누리기 위해 태어난 듯한 당당함마저 느껴지게 했어요. 서진 씨의 자세는 이전과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며 어깨를 움츠리고 다녔지만 지금은 등과 어깨를 곧게 펴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자로 서 있었어요. 조용한 결심에서 비롯된 그 굳건함은 주변의 공기마저 바꾸는 힘이 있었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에 눌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펜트하우스는 그녀의 새 세상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어요. 절제된 우아함으로 빛나는 모든 표면, 새 대륙 장인들의 손길이 담긴 수제 가구, 벽을 따라 늘어선 원작 예술품, 매일 신선한 꽃이 배달되는 개인 정원까지 이 모든 것이 폭로 이후 몇 주 동안 병원 복도의 무균 냄새와 긴장감에 시달렸던 서진 씨의 삶을 대신하며 그녀에게 안정과 아름다움을 주고 있었죠. 도윤 씨는 여전히 적응 중이었습니다. 한때 자부심의 근원이었던 법무일이 이제는 아내가 물려받은 거대한 사업 제국에 비하면 작은 취미처럼 느껴졌고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몰랐던 인격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는 오후 차를 준비하며 손을 안정시키고 섬세하게 도자기 찻잔을 배열했는데 그 쟁반은
아마 자신의 첫해 연봉보다 비쌌을 거예요. 한때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움츠렸던 남자가 이제는 조용한 권위를 갖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중 한 명의 보호자이자 동반자로서 자신의 역할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엘리베이터에 조심스러운 종소리가 울리자 정수연 씨가 나타났습니다. 서열에 대한 자신의 이전 이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제야 깨닫는 듯 그녀의 걸음은 한때 방으로 휩쓸고 들어가던 건이 있는 행위에서 벗어나 마치 회계자처럼 조심스러웠어요. 디자이너 핸드백을 가슴에 안은 모습은 그게 자신의 잔혹함과 과거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위안처럼 보였습니다. 그 변화는 목격하기에 고통스러울 정도로 완전했어요. 한때 그녀를 정의했던 거만한 자신감이 이제는 불안한 에너지로 변해 손을 다듬고 보석을 살피는 모습으로 바뀌었거든요. 서진 씨와의 모든 상호작용 앞에서 미묘한 절이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사교적 예의의 몸짓이 아니라 진짜 힘은 큰 소리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자신을 알릴 필요가 없다는 걸 배우고 체득한 본능적인 굴복이었죠. 펜트하우스에서 박미정 씨의 존재는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교사로서 실용적인 우아함을 지닌 그녀는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즐거움을 주는 사치에도 적응하며 서진 씨의 옛 세계와 새 현실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하고 있었어요. 혈통과 상속의 폭로에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서진 씨를 지켜보는 모습은 세월과 경험이 만들어낸 묵직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었죠. 오후 햇빛이 점점 깊어지며 메인 거실을 가득 채운 황금빛 따스함은 집안을 주택이 아니라 성당처럼 신성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영희 씨는 일찍 도착해 모성적이면서도 당당한 기운으로 방을 채웠습니다. 병원 폭로 이후 몇 달 동안 기업인으로서의 엄격함이 조금 부드러워지면서 잃었다고 생각했던 딸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던 한 여인의 모습이 엿보였죠. 서진 씨는 커져가는 배 위에 손을 얹고 보호하듯 원을 그리며 작은 생명을 느꼈습니다. 그 손짓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모성의 선언이자 아이가 첫 숨을 쉬는 순간부터 사랑과 고움만 알도록 하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최근 몇 주 동안 아기의 움직임이 점점 강해지면서 작은 주먹과 발이 손바닥을 누르는 순간 마치 기다리고 있는 변화된 세상을 미리 감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속삭임과 다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어요.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탑을 통해 울려 퍼지는 신성한 맹세였죠. 아래 도시에는 자신들의 세상에서 힘의 균형이 극적으로 바뀐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수백만 명이 있었고 이 맹세는 그들까지 스며들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영애 씨의 미소에는 28년 동안의 후회와 상처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바뀐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되찾은 딸 곁에서 기업을 움직이는 냉철한 거물이 아니라 첫 손자의 도착을 간절히 기다리는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였죠. 해가 저물고 서울의 불빛이 지상의 별처럼 반짝일 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힘은 연약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능력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주는 용기라는 사실, 그리고 그 용기로 측정될 새로운 시대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보여준 건 진정한 힘은 권력이나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기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서진을 지켜준 박미정 선생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딸을 되찾은 김영희의 단호함, 그 사이에서 성장하는 도윤까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진짜 힘을 배웠습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